안녕하세요. 좋은 부모 교육 상상의 이윤출 장준걸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도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든 부모님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시 멈춰서 마음의 숨을 크게 한번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완벽한 부모가 되기 위한 답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은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조금씩 더 나은 방향을 상상하고 아이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방송 때에는 자녀의 문제 행동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가족회의를 어떻게 할지와 그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긍정훈육 코치이신 이윤출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가족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장 선생님께서 아버님 역할을 해주시고요. 제가 긍정훈육 코치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버님, 가족회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회의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얘기를 나누지 회의라는 형식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가족회의라고 하면 왠지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가족회의를 한다 하면 저부터 살짝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가족회의 하면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거나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서로 마음의 상처만 입어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실 가족회의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제 해결보다는 연결이 우선이고요. 그래야 문제 해결도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회의의 첫 단계이고 서로 연결되게 도와주는 감사 나누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감사 나누기를 어색해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잘 안 하기도 하거든요. 네, 많은 아이들이 처음에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감사 나누기를 놀이처럼 가볍게 접근하시면 좋아요.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고맙던 일을 한 가지씩 나누는 거죠. 고맙다는 걸 굳이 말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네요. 그 말씀이 아주 솔직한데요. 그런데요.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는 건 훈육의 힘이고 아이의 마음을 여는 건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자존감과 관계 모두를 살리는 작은 열쇠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가족 모두가 둘러앉고요. 요즘 가족 중에 고마웠던 일이 뭐가 있었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 나누기 틀을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땡땡땡이가 땡땡땡 행동을 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첫째가 혹은 막내가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이름을 직접 부르고 필요하면 호칭을 부르는 게 좋습니다. 듣는 사람의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이어서 감사받은 사람은 나도 고마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눈을 보고 말하는 것도 좀 어색할 것 같은데요. 말하는 막대기 토킹 스틱을 사용합니다. 손에 쥔 사람이 말할 수 있고 말하는 사람을 눈을 보면서 또 듣는 사람은 경청하는 연습이 되는 거죠. 처음엔 아이들이 장난처럼 여겨도 반복하면 곧 자연스러워집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걱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역할극처럼 연습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걱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처음엔 어색한 게 당연하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가족회의 감사 나누기 역할극을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은 아버님이 가족회의를 주관하는 역할이고요. 제가 두 자녀, 지민이하고 수연이 이런 역할 번갈아 맡겠습니다. 준비물 토킹 스틱 마련해 주시고요. 그거는 뭐 막대기나 인형 같은 게 좋습니다. 그걸 손에 든 사람만 말하는 게 규칙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가족회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안건 없이 서로 고마운 일을 나누는 감사 나누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스틱을 든 사람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 인사할 땐 꼭 눈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알겠지? 네, 저는 아빠가 어제 피자 시켜주셔서 고마웠어요. 아, 고맙다, 지민아. 내가 피자 맛있게 먹으면서 좋아하니까 아빠도 기뻤어.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감사받은 사람도 다시 고마움을 표현하면 상호 존중과 연결이 더 깊어집니다. 다시 역할극 돌아갈게요. 지민이 형이 어제 레고 같이 놀아줘서 고마웠어. 그래? 나도 고마워, 수연아. 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감사할 내용은 꼭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서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나는 수연이가 오늘 아침에 자기 방 정리한 거 보고 너무 기뻤어. 고마워. 나도 고마워요, 아빠. 그럼 감사 나누기만 해도 가족 회의가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긍정훈육을 신청하는 많은 가정에서는요, 안건 없이 감사 나누기만 하고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모여서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작은 시작이지만 큰 변화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가족회의에서 감사 나누기까지 아주 잘 이끌어 보셨는데요. 이번엔 방금 그 경험이 어떠셨는지 좀 느낌과 생각을 나눠볼까요? 솔직히 조금 어색하긴 했거든요. 아이들이 눈을 마주치고 고맙다고 말하는 걸 상상해 보니까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늘 혼내고 지적하는 일만 많았는데 오늘은 아이들이 참 괜찮은 면들이 많다 싶더라고요. 네, 바로 그 부분이 감사 나누기의 힘입니다. 우리가 아이의 부정적인 면에 익숙해지면 긍정적인 면을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 나누기로 시작하면 가족들이 서로의 좋은 점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맞아요. 특히 동생이 형한테 레고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말했을 때는 형이 말은 안 해도 얼굴이 환해지는 게 상상이 되었거든요. 그 순간 이게 아이들 관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감사는 단지 예의나 거칠애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가족회의 시작으로 감사 나누기를 합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형식적인 거 아니야? 싶었는데 막상 해보면 분위기가 정말 부드러워지겠어요. 만약 오늘 어떤 안건을 다루었어도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 나누기는 단지 기분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정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집이 따뜻하고 연결된 곳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큰 교육이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가정이 따뜻한 곳이라는 걸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아이들은 나는 이 가족 안에서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죠. 그건 곧 소속감으로 이어지고 소속감 있는 아이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가족회의를 꼭 안건이 있을 때만 하지 않고 감사 나누기만 하는 날도 가져봐야겠어요. 예, 아주 좋아요. 감사 나누기가 행복한 느낌을 주는 걸 경험하면 아이가 오늘 가족회의 안 해요? 라고 먼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의 따뜻한 정서적인 루틴이 되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감사 나누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연습, 듣는 연습을 함께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 아이들이 서로 눈도 마주치고 말도 끊지 않고 잘 들어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감사 나누기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가족 간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연습하는 기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청하는 태도, 즉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마주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아이가 아빠 뭐뭐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웠어 라고 내 마음도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의 마음을 잘 전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넌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대신에 나는 그 말이 속상했어. 처럼요. 감사 나누기를 통해서 그 연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맞네요. 동생이 한 행동에 대해 고마웠다고 말할 때도 네가 그렇게 해줘서 기뻤어 같은 말이 나왔는데 그게 공감의 표현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고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게 공감이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도 함께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냥 넘어가던 아이의 표현에 대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하거나 좀 과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까지 기뻤나 싶기도 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또 하나는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아이의 표현 방식이 나와 다르더라도 나는 다르게 느끼지만 너의 마음을 이해해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소통의 기본이 됩니다. 감사 나누기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한 소통의 기술이 담겨 있어요. 듣는 자세, 나 전달 방식, 감정 공감, 다름의 수용 다 있네요. 네, 그래서 감사 나누기는 의사소통 훈련의 장입니다. 게다가 격려와 지지의 언어를 쓰는 연습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너 그렇게 행동하니까 참 멋졌어. 혹은 다음에도 그런 모습 기대할게.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결과보다는 태도와 노력에 주목해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앞으로 가족회의에서는 말 차례도 꼭 지키고 서로 말할 땐 안 끼어들어야겠어요. 그런 것도 교육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차례 지키기와 발언권 존중은 가족 안에서도 꼭 지켜야 할 소통의 기본입니다. 이게 지켜질 때 아이들은 자신의 말이 귀하게 여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감사 나누기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 가족 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감사 표현은 결국 사랑을 말로 전하는 연습이니까요. 아까 역할극까지 해서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가족회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감사 나누기부터. 네, 잘 결정하셨습니다. 가족회를 통해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겁니다. 나중에 그 경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좋은 부모 교육 상상 9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사연 보내주세요. 일기 형식의 사연 보내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ph9527@naver.com입니다. 부모님들 스스로를 잘 돌보고 계신가요? 부모님의 에너지에 여유가 있어야 자녀를 보는 눈이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가끔 심호흡 하시고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과 가족회의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긍정 에너지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윤출, 장준걸, 연출의 장명조, 기술의 김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